우리가 가짜금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참에 그냥 아예 가짜금의 종결을 찍겠습니다. 어떤 가짜금이 있냐면 진짜 찐 가짜가 있어요. 겉에 도금만 하고 안에가 싹 다 가짜 뭐 합금이나 구리, 그래도 좀 돈 쓴 애들은 은 쓰거든요. 은 같은 경우는 자석대도 안 붙어가지고 막 그런 식으로 찐 가짜를 만드는 방법이고, 나머지 두 번째는 순도 미달. 뭐 예를 들면 99.9%라고 했는데 995가 나오던가 약간 이런 식으로 순도미달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요 순도미달, 이 가짜금이라는 건 보통 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일단 이 찐가짜는 진짜 흔하지 않아요. 정말 흔하지 않아요. 근데 그마저도 이 찐가짜를 보게 될 수 있을 확률이 있는 곳이 어디냐면, 첫 번째로 개인거래. 왜냐면 여러분이 가짜금을 파는 사람으로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수십 년 동안 장사를 해온 그 금은방 사장님한테 가짜금을 파시겠어요? 아니면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인들한테 가서 가짜금을 파시겠어요? 뭐가 더 심적으로 낫냐 따지면 당연히 일반인이에요. 그 금은방 사장님들은 뭐 시금석 테스트도 해보고 무게도 재보고 이런 건 너무 당연한 거고, 그냥 20년 동안 금을 보다 보니까 아무리 텅스텐을 넣건 은을 채우건 해도 부피 자체가 달라요. 이게 똑같이 새 돈인데 부피 자체가 달라요. 딱 보면 알거든요. 이게 진짜 그냥 그쪽 업계에서 조금만 일해봐도 어느 정도 와 이거는 좀 부피가 이상한데 바로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꽤 부피 차이가, 밀도 차이라 그러나요? 이게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금은방 사장님들한테 하면 진짜 높은 확률로 걸릴 수밖에 없고, 그거를 이 사람들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개인 간 거래로 가던가, 두 번째로 어디로 가냐면 전당포로 갑니다. 전당포. 전당포에 가서 이거 맡기고, 왜냐면 이 사람들도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물론 전당포 중에서도 진짜 전문가 수준인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좀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어서 오히려 여기서 낚이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당포에 맡기고 돈을 쫙 받은 다음에 갖고 나르는 거죠. 그래서 찐가짜는 이런 데 나온다. 금은방을 통해서 거래했는데 찐가짜 나왔다? 그런 거는 없고, 그리고 만약에 금은방에서 찐가짜를 갖게 된다고 칠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어쨌든 찐 가짜도 이제 중고잖아요. 그러면 금은방 사장님들도 내가 이걸로 뭐 목걸이로 만들던가 아니면 좀 큰 매입업체에 그냥 다시 넘겨버리던가, 어쨌든 자기가 이 금을 갖고 있진 않아요. 어떤 금은방 사장님들도 매입한 금을 갖고 있진 않아요. 왜냐면 바로 이제 녹여서 이제 뭐 새 제품을 만들어야 이제 진짜 팔 수 있는 제품이 되는 거니까 넘겨요. 그럼 공장에선 이걸 녹이거든요. 녹이는 순간 이게 가짜금이면 가짜금인 게 다 드러나고 이제 막 이렇게 다 녹아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짜 금은 금은방으로 들어가서 금은방 사장님을 만약에 속였다고 가정하면 그 순간 사라져요. 이 시장에서. 그러니까 뭐 금은방 사장님이 손해를 좀 많이 보게 되시겠지만 어쨌든 그 상태로 사라진다. 그래서 찐 가짜는 우리가 만약에 뭐 금은방이나 뭐 금업체나 뭐 그런 쪽을 통해서 구매해서 살 가능성은 제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순도미달 같은 경우 요런 건 있을 수가 있는데, 요런 거 보세요. 999랑 995랑 이거 한 100원 차이 날려나? 돈당 100원은 차이 날려나? 사실은 거의 차이가 안 나긴 해요. 근데 어쨌든 이 995인데 999인 것처럼 파는 건 이 100원을 아꼈고 플러스 뭘 아꼈다? 감정비를 아꼈다. 근데 이 감정비는 우리가 골드바 같은 경우에는 감정소 도장이 안 찍혀져 있는 그런 골드바는 거의 우리도 싫어하지만 그 업체들도 싫어해서, 그래서 이런 물건 자체는 거의 안 나가거든요. 그래서 골드바 중에서는 요런 거는 좀 찾기가 힘들고, 어떤 것 중에 순도 미달이 있냐, 뭐 열쇠 혹은 뭐 금반지, 팔찌 뭐 이런 것들에서는 이 순도 미달이 좀 나오는 편입니다. 아니면 처음부터 995인 것을 이제 그냥 도장을 찍어줘요. 그렇게 가는 거는 이제 그 순도 미달로 가짜금을 파는 게 아니고, 근데 가짜금을 파는 경우라고 한다면 이제 순도 미달 그런 가짜금을 판다고 한다면 요런 데서 좀 나온다. 요런 데서는 생각보다 좀 나와요. 그래서 우리 막 그 금은방들이나 매입업체나 아니면 뭐 한국금거래소 이런 데 봐도 골드바는 거민금도 마찬가지죠. 이런 태극마크 이런 주물금도 마찬가지로 요런 거는 그냥 뭐 분석료 이런 걸 따로 받질 않아요. 근데 가끔 받는 데가 있던데
거기는 좀 어쨌든 분석료를 받지 않는데 얘네들은 분석료를 받거든요. 얘네들도 이제 태극마크가 찍혀져 있는 것들도 있는데 근데 그런 것들도 다 분석료를 받는 이유가 얘네들에서 이런 순도미달 같은 일들이 종종 일어나더라 라는 건 있죠. 예, 요런 건 있어서 이런 건 잘 알아보고 구매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정소 도장을 위조할 수도 있나요? 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고 하는데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 감정소 도장을 위조하는 경우가 진짜 많진 않아요. 우리가 진짜 잘 아셔야 되는 게 일반인 분들의 경우에는 아마도 이쪽 시장을 잘 모르시다 보니까 저도 옛날에 잘 몰랐고 당연히 일반인이었을 때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 종로의 금은방 막 이런 곳들이 다 순 사기꾼 놈들밖에 없는 것 같아 보이고 다 막 어떻게든 한탕 크게 쳐가지고 막 도망갈 사람들로 막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참 신기한 건 뭐냐면요. 종로에서 이렇게 운영하시는 금은방 사장님들은 기본으로 진짜 수십 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그 많은 금은방들 중에서 대다수는요. 부모님의 대를 이어서까지 하는 경우가 많아요.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금은 팔아도 돈을 벌고 사서도 돈을 벌고 그리고 다른 방향으로도 돈을 버는 방법들이 꽤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진짜 이 금은방은 한번 이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진짜 죽을 때까지 노후가 보장이 돼요. 근데 한번 내가 그런 진짜 완벽하게 노후까지 보장이 되는 그런 사업을 물려받은 사람으로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내가 죽을 때까지 어떻게 보면 최고의 연금을 가지고 있는데 그 조그만한 이익을 더 챙겨보겠다고 솔직히 감정소 도장 받는 거? 그거 얼마 안 해요. 감정소에서 도장 그거 검사비가 분석료가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근데 그 몇천 원 아껴보겠다고 가짜를 만들어서 판다? 이거 100% 걸리거든요. 나중에 조금만 시간 지나면 100% 걸려요. 걸리면 그러면 일단은 감옥 갔다 오는 거 너무 당연한 거고 다시는 종로에 발도 못 붙인단 말이에요. 다른 데 가서도 이게 종로에서 물건이 거의 다 뿜어져 나오기 때문에 내가 뭐 다른 지역 가도 장사가 잘 안 돼요. 그런 리스크를 쥐고 할 만한 사람이 그 정도로 바보 같은 사람이 진짜 극히 드물다. 그래서 종로 시장에서 뭐 가짜 그런 그 도장으로 이렇게 검인을 찍는다? 정말 흔치 않습니다. 아예 없다고까지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진짜 극히 드물어요. 브랜드별로 금 차이가 있나요? 그 차이라고 한다는 게요. 어떤 느낌이냐면 자, 우리가 요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컴퓨터가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컴퓨터를 많이 구매해 보신 분들이 계실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요런 게 이제 비율로 좀 적합할지 안 적합할지는 모르겠어요. 얘는 사실은 그냥 이거 자체로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이 컴퓨터에 들어가 있는 건 뭐 삼성전자, 램, 뭐 16기가, 그리고 뭐 인텔, CPU, 엔비디아, 그래픽카드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간단 말이에요. 얘네들을 넣어요. 이렇게 해서 컴퓨터를 하나 이렇게 조립을 해서 만들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용산에서도 팔고 용산에 그냥 뭐 컴퓨터 가게에서도 팔고 그리고 이 똑같은 컴퓨터를 삼성에서도 팔죠. 삼성에서도 팔고 LG에서도 팔죠. 그다음 뭐 이런 데서도 팔잖아요. 근데 이 세 개의 컴퓨터는 그냥 모든 성능과 본질이 다 똑같은 컴퓨터예요. 근데 왜 가격이 다르죠? 일단 첫 번째, 마케팅 비용 자체가 다르니까 마케팅 비용이 달라서 이 세 개의 가격이 다르죠. 뭐 삼성이 마케팅 비용을 더 많이 쓸수록 당연히 컴퓨터 가격이 올라가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똑같은 컴퓨터인데 얘가 가격이 더 높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AS에 대한 신용. 그러니까 만약에 이 컴퓨터가 고장이 났던가 아니면 여기에 조금 잘못된 부품이 들어갔을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삼성전자 램도 삼성전자에서 만든 램인데 그게 조금 불량일 수도 있거든요. 아무튼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이런 제품을 구매해서 내가 받았는데 컴퓨터가 이상해. 근데 그랬을 때 이제 뭐 그냥 용산에서 이렇게 뭐 조립으로 컴퓨터를 산 경우에는 제가 직접 삼성전자에 전화해서 이거 램 부품이 이상하다. 그러니까 램이 이상하다라는 걸 내가 진단하고 내가 가야 되니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겠죠. 근데 삼성이나 LG는 각자의 고객센터에서 그런 것들을 뭐 알아서 해결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신뢰, 그런 신용 같은 게 있어서 가격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금이 똑같이 세 개가 있어요. 이거는 그냥 주물이에요. 주물이고 이거는 뭐 A 기업 거고 이건 B 기업 거예요. 사실 세 개 다 포나인 99.99%면 그냥 100% 똑같은 거예요. 그냥 이 금은. 근데
얘가 가격이 더 비싸고 얘가 가격이 더 비싼 건 그냥 여기에 들어가는 어떤 비용이나 아니면 디자인적 요소로 인한 사람들의 선호도나 아니면 이제 여기서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냥 우리가 이거를 다 감당하겠다 라는 거예요. 좋은 거죠. 브랜드가 그래서 브랜드인 거잖아요. 이거를 내가 다 감당해 주겠다 라는 그런 약속이 있는 거니까요. 근데 그 얘네들이 이 약속을 왜 할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물론 난 진짜 정직하게 금을 만들어서 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포나인으로 만들었다고 해도 그게 진짜 포나인인지 아닐지는 몰라요. 막 뭔가 어떠한 그 메커니즘이 쫙 있어가지고 정확히 포나인으로 땅땅땅땅땅땅 계속 찍혀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똑같이 재련을 했지만 순도가 잘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감정을 받기 전까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진짜 포나인인지를 알 수 있는 곳은 어디냐? 감정소에서 그거를 감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감정을 해주고 이거 진짜 포나인이네. 오케이 인정.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포나인으로 그래서 얘네들이 도장을 그래서 찍어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 이렇게 홀마크 뭐 이런 것들 찍어주는데 그래서 사실 아주 유명한 이런 기업들이 있잖아요. 이런 기업들도 금을 만들어서 감정소 갖다가 빠꾸 먹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빠꾸 먹으면 이제 도장을 못 받았으니까 이걸 다시 녹여요. 그 골드바를 다시 녹여서 다시 재련해가지고 이제 또 뭐 분량이 나오는 경우도 좀 있으니까 그런 분량들을 모아가지고 다시 이렇게 녹여서 다시 재련해가지고 또 감정을 받으러 가서 오케이 떨어지면 이제 뭐 도장을 쓸 수 있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좀 엄청 오랫동안 거의 한 몇 년 이상 이게 거의 분량이 없다 그런 게 없다라는 게 이제 입증이 되면 그러면 이제 회원증이라는 걸 끊어줘요. 회원증. 이런 것까지 얘기해 드려도 되나? 이거 너무 업계에 적은 것 같은데. 요거는 얘기는 빼겠습니다. 어쨌든 뭐 그렇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 브랜드들 입장에서는 자신이 있는 이유는 내가 정직하게 금을 만들어서도 물론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이 감정소에서 진짜 이게 포나인이라는 걸 입증받았기 때문에 이제 가능한 거잖아요. 주물금도 얘가 감정을 받지 않은 주물금이면 리스크가 있을 수 있죠. 순도가 미달일 수도 있고 뭐 모르는 거니까. 그러니까 제작자는 아무리 정직해도 걔가 진짜 순도가 정확히 나올지 안 나올지 미지수니까요. 하지만 그러니까 얘네들도 감정소에서 감정받아서 이 감정 도장을 찍어 오는 거다. 뭐 요런 느낌입니다. 뭐 아무튼 얘기가 너무 많이 길어져서 좀 약간 산으로 간 것 같은데 아무튼 저희 구독자분들이니까 제가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전 100g 바 하나 샀는데 그거 안 사고 주물금 3개 사신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뭐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제가 금 투자할 때는 진짜 이거를 좀 많이 추천드렸던 이유가 사실 제가 금을빵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무슨 제가 뭐 금 업체를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러니까 저는 완전히 투자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거를 과감없이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일단 골드바라는 것 자체가 이미 거기에 공임이 붙었기 때문에 이걸 나중에 되팔 때 그 공임을 돌려받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투자자의 마인드에서는 오히려 그런 게 다 거래 비용이고 그런 게 투자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행위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누구라고 이야기는 하진 않겠지만 주물금 같은 거 이런 거 사면 안 된다. 믿을 만한 금 사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왜 그 얘기를 하는지 가만 잘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은 그 물건을 팔아야 되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포나인 뭐 이렇게 브랜드 골드바를 팔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말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투자자니까 제가 투자자로서 느끼는 그리고 알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한테 과감없이 말씀드릴 때 가장 투자 효율성이 좋은 건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얘예요. 그러면 얘는 신뢰가 없다 약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 아니 이걸 감정해주는 곳이 어딘데요. 어차피 그러면은 그 브랜드 금들을 그런 게 브랜드에서 감정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 다 감정소에 가서 감정 맡겨요. 그러니까 골드바를 자기네가 찍어도 이거는 감정소 도장을 받아야지만 이 금에 대한 신뢰성이 부여가 되는 건데 그러면 이 신뢰성을 부여해주는 건 그 브랜드가 아니라 감정소라는 거예요. 어차피 다 감정소로 가야 돼요. 근데 요거는 그냥 아무런 뭐 동네 감정소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3대 감정소 중 하나의 한국귀금속 감정원에서 감정을 해준 그건데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이제 저는 약간 좀 가끔 그러니까 이해는 돼요. 뭐 이해는 되죠. 뭐 당연히 장사해야 되는 사람의 입장에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 당연히 이해는 되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투자자의 입장을 너무 좀 생각을 못한 이야기가 아닐까. 그래서 저는 골드바보다는 만약에 투자자의 마인드라면, 정말 내가 투자의 목적이라면 주물금을 사지 않을 이유가 없다. 예. 투자자가 아니고 뭐 금을 사 모으고 뭐 아니면 다른 금의 용도가 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용도라면 뭐 다 상관이 없겠지만요. 예. 아무튼 제 투자자로서 저의 그냥 생각입니다. 예.